자, AI의 미래 하면 딱 떠오르는 두 나라가 있죠? 네,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이 판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제3의 길, 바로 인도의 AI 패러다임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AI 경쟁의 양대 산맥,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이 디지털 미래를 완전히 다른 각본으로 써 내려가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AI 세계가 이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의 동무대가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글로벌 AI 지수 순위를 보면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요, 이런 단순한 순위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대한 전략의 물결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인도죠. 남쪽에서 온 이 거대한 도전자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두 개를 좀 보세요.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인구가 중국을 넘어섰고 경제의 규모는 한때 자신들을 지배했던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세계 힘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한때 세계의 백오피스, 그러니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나라로 불렸던 인도가 이제는 챗GPT 사용자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시장이 됐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뭐랄까 AI 생태계 전체를 동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어마어마한 중력장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도가 떠오르니까 당연히 기존의 강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특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눈에는 인도가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반드시 선점해야만 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갈등의 서막이 오릅니다. 이 이미지가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오는 걸 단순히 사업 확장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마치 LLM, 클라우드, 반도체 같은 최신 기술로 무장한 현대판 동인도 회사가 새로운 대륙을 정복하러 온 것과 같은 아주 치밀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럼 실리콘밸리가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격전처럼 단기적인 손해는 감수하고서라도 막대한 자본과 속도를 앞세워서 시장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해버리는 아주 공격적인 방식이에요. 이 블리츠 스케일링의 핵심,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돈을 얼마를 쏟아붓든 상관없이 사용자들의 습관을 먼저 사로잡는 거예요. 일단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쓰는 서비스가 되기만 하면 돈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바로 이 계산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실리콘밸리의 파상 공세에 인도는 어떻게 맞설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인도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게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디지털 요새, 즉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길을 택한 거죠. 이 문장의 인도의 접근법, 그 핵심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도는 AI를 사치스러운 소비재가 아니라 주권적 인프라로 다루고 있다. 물이나 전기처럼 근본적인 공공시설로 말이죠. 와, 대단하죠? AI를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물이나 전기 같은 공공재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모델은 뭐랄까 아주 멋지고 비싼 자동차, 즉 앱을 만들어서 파는 데 집중하죠. 반면에 인도의 DPI 모델은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즉 인프라를 까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정부가 튼튼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면 그 위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만의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마음껏 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바로 그 유명한 인디아 스택입니다. 아주 체계적인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1단계는 신원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아드하르라는 생체인식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서 단단한 바닥을 까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이 신원이라는 바닥 위에
결제 시스템인 UPI를 얹어서 금융 생태계를 만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이 단단한 신원과 결제라는 기반 위에 AI라는 지능의 층을 올리는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공공 인프라 모델이 과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10억이 넘는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인도는 공식 언어만 22개나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서 소외되겠어요?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게 바시니라는 AI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해주는 거죠. 이건 정말 기술로 현대판 바벨탑의 저주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인도의 AI 전략이 단순히 기술 과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최신 스마트폰이 없는 가난한 농부들도 우리가 흔히 폴더폰이라고 부르는 아주 기본적인 피처폰만 있으면 그 음성 기능으로 AI한테 농사 정보를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와 억양으로 AI와 대화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인도의 14억 인구 자체가 AI 개발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나게 다양하고 방대한 음성 데이터의 보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최대의 10억 음성 실험실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인도는 단순히 자국 내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모델이 가진 훨씬 더 큰 글로벌한 야망이 있거든요. 인도의 진짜 야망은 바로 이겁니다. 자국에서 성공적으로 검증한 이 디지털 인프라 모델, 이 인디아 스택이라는 청사진 전체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 즉 글로벌 사우스에 수출하는 겁니다.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디지털 국가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파는 거죠. 이걸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리더십을 쥐겠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게 그냥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천억 건. 인도 UPI 시스템에서 1년 동안 처리되는 거래 건수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이건 인도의 모델이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에서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도는 지금 3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미국의 기술 공세로부터 자국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주권국가. 둘째, 완전히 다른 방식의 AI를 시험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실험실. 그리고 셋째,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설계자.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인도의 이 거대한 실험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AI가 소수 거대 기업의 독점 상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이나 공기 같은 공공재가 되는 그런 미래가 정말로 열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미래의 열쇠는 바로 지금 인도가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